2019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인 64%가 최근 1년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온라인 쇼핑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 사이의 비교가 편하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에 더불어 관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확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세만큼이나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표시 광고 사실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미배송, 사기성 거래 위험 등의 노출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 위반 감시 및 시정과 더불어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점점 더 중대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목적, 규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제품 광고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C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통신 판매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문을 받은 후에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청약 처리가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름이 각인되는 상품들은 청약 처리 제한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비접촉, 원격 거래에 따라 기대하는 실물의 상의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으로 인해서 책임의 소재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기 때문에 지연 배송, 계약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개인정보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 사업자, 통신판매 중개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판매 중개자란 사이버몰을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오픈마켓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용어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 정의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는 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사업자, 거래중개사업자가 포함이 되고요. 온라인 판매 사업자로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그리고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협상력 열의를 보강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와 관련해서는 판매업자에게는 신원 및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중개업자에게는 입점 사업자의 신원 정보에 관한 확인 및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협상력 열의 보강을 위해서 소비자에게는 청약 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등 각종 소비자 피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여부를 고지하고 대금 환급, 손해배상 연대 책임, 입점업체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의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결제 대금 예치제도,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거래 기록 보존 의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상 법상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신판매업상 의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별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의 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 광고 및 고지하여야 된다는 점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청약의 확인 및 조작 실수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소비자 조작 실수로 인해 피해 예방을 위해 청약 의사표시 수신 확인 및 거래 대금의 부과 시점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실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내 목표로 클릭을 하도록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있는 표시를 확인하신 그 부분이 이 청약 확인 및 조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홍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사업자에게 기간 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슈가 된 경우들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로 인해서 이 규정이 활용된 사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그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적용이 돼서 판매자가 조금 늦어진다 라는 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마스크 구매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업자들을 조사를 했었고 그 판매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들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만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는데요.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이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전자대금의 지급 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청약 철회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 통신판매 사업자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단순히 포장을 뜯어본 것 자체로는 이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해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세 번째로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표장을 해소한 경우와 다섯 번째로는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 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들을 조사를 하여서 그 쇼핑몰들이 아래와 같은 청약 철회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청약 철회권 그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수령일 5일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든지 수령한 이후에 3일 이내에 접수하고 7일 이내에 도착해야 된다. 또는 판매자가 미리 공지하고 고객 동의하에 오더 제작이 들어간 경우 교역 환불의 의무가 없다. 등을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는 소비자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주문을 받은 후에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을 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하더라도 추후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청약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무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최근에 쇼핑몰에 관해서 규제를 한 사례인데요. 쇼핑몰에서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 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위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위클리 베스트, 랭킹,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 금액 등이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서 임의로 그 게시 순서를 선정한 경우에도 마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서 해당 상품을 노출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 두 가지 후기와 이런 메뉴 선정에 대한 행위는 모두 부당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공정위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조치할 수 있고 영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정지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 정지에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과태료,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고지하지 않고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을 기한 행사 방법을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 광고하거나 호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고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최근에 그 과태료 규제한 사안입니다. 쇼핑몰 사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과 관련된 주문자 성명, 주문 물품, 대금 결제 내역, 배송지 등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부만 표시한 행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 제조국, 제조 원료과 같은 그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는 규제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00만 원 상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 주목하셔야 하는 점이 공정위가 최근에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인해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개 플랫폼의 경우에는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등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공정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나 그 사업계에서 공정위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서 실제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자의 사업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 플랫폼 사업자를 정보교환 매개자, 연결수단 제공자, 그리고 중개자로 나누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것이 인접지역의 판매 등 거래에 대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 법률 아에서는 이제 그 인접지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신원 관련 기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 두었었는데요. 해당 면제를 다시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달앱 등을 통해서 이제 인접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서 그 인접 지역에 관한 판매라고 하더라도 입점업체 신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역외조항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 직구 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역외 적용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 주문 제작된 상품에 대해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그 사업자들이 안내가 많아져서 공정위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재화 등을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스스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이 명백해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바꾸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관련해서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검색 순위 및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후기 게시판에서도 이용 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후기 수집,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서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에서 현재 맞춤형 광고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를 해서 맞춤형 광고 제공 시 해당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서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해서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리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위해 방지 협력 및 조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분리해서 표시 고시하도록 하고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금 환급, 배송 등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 규정을 규정해서요.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외관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소비자 주문을 받은 후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의 경우 견본을 보고 주문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약 철회권 제한이 가능하다. 소비자 후기 중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제품 광고를 보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협상력 열의 보강 및 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보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특성상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청약철회권 제외 사유를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이용 후기, 쇼핑몰 화면 구성 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행위라고 보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개정안이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